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캐주얼한 복장 처음이에요. 네. 캐주얼 복장에 어색합니다. 머리에 오늘은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컨텐츠로 방탄소년단 성격 분석 다이너마이트로 컴백한 방탄소년단의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 덕질의 끝판, 실제 아미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선미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네. 오랜만이에요. 이 모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맞아요. 같아. 정장보다 더 잘 어울리지 않아, 진짜? 저 아직 인사 안 했거든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애니어그램 경영협회 이사 이섬입니다. 지난번에 부부의 세계와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N년차 아미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입덕을 하시게 된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 노래로 먼저 입덕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DNA 노래 아시죠? DNA 어떤 거죠? DNA 첫 소절이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라는 노래를 태용이가 불렀는데 그 목소리를 잠깐 강의 쉬는 시간에 들었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이돌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목소리다 이러면서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영상에 나오는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죠. 목소리와 그 얼굴이 합이 딱 맞으면서 이건 사기캐다. 그러면서 입덕이 훅 됐죠. 그냥 그대로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밤새 그들이 빅히트에서 뿌려준 떡밥을 보느니라 한 4개월 이상을 밤을 새고 수면 강의하고 집에 와서 오늘은 잘 거야. 근데 영상 보면 눈이 갑자기 빵 떠져서 또 2시간만 자고 또 강의하고 모든 영상을 차례로 거의 다 섭렵을 한 것 같아요. 선미 강사님한테 아침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왜요? 오후 한 2시, 1시, 2시 이때 연락이 와요. 뭐 했냐? 그럼 밤새 방탄 뮤직비디오를 계속 돌려보느라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새고 아침에 잠깐 자고 그러면서 그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1번 유형이 뭐에 하나에 빠지면 끝을 보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암이라면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아. 어떤 입문 과정 같은 네. 그런 거죠. 네. 빠져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꼭 빠지실 거예요. 사실 방탄 개인 채널을 열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미들하고 막 우리 애들 성격 이렇잖아. 저렇잖아. 애들이 왜 그런지 알지? 이런 거 막 수첩 떨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쫄보라 못했고 그러다 오늘 드디어 방탄 애니어그램을 성취. 너무 좋아. 아, 이거 네. 펜도 방탄소년단 펜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미팅 가실 때 이거 꼭 사용하시길 제가 확인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탄의 막내 라인부터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방탄을 직접 만나서 검사해 볼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요. 다음 생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영상으로 보여지는 페르소나를 분석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막내 중에 막내, 우리 황금 막내 정국이부터 알아볼까요? 정국이는 몇 번인가요? 우리 JK는 6W7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성적 본능, 그러니까 1대1 본능이라고 불러요. 1대1 본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자면은 본능이라는 건 각 유형들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져요. 이것들을 우리는 본능이라 부르는데 굳이 오늘 본능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국이 이외에 다른 멤버를 6유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날개를 따라서 그리고 본능에 따라서 성격이 정말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본능은 첫 번째는 자기 보존 본능, 사회적 본능, 1대1 본능, 아까 말씀드린 성격 본능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기 보존 본능은 본인 신체 안정과 그리고 건강에 대해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요. 사회적 본능은 타인의 인정에 대해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잘 발달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1대1 본능은 강렬한 행동 그리고 짜릿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국이는 이 중에 1대1 본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본능이란 건 가치관과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능이 같으면 갈등이 좀 덜하고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본능이 다르면 조금 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의 본능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순위가 다른 거죠. 정국이는 어떤 모습을 보고 6W7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못하는 걸 정말 못하죠. 네. 그러니까 유형들이 충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쓱 하면 쓱 나오는 것 같지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거다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춤과 노래를 FM대로 해내는 게 힐링 포인트예요. 본인의 색깔을 얹기보다는 FM대로다가 하죠. 그런 모습에서 육류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7번의 날개를 쓰잖아요. 근데 7은 긍정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재미추구자. 7번의 날개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많이 배워요. 우리 정국이 못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네. 사진도 잘 찍고 그 영상, CGF라고 유명한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하고 기타도 요새 배우기 시작했어요. 7 날개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지만 사실 육류형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들이 연습 생활 때 많이 드러났었죠. 부끄럼도 많고 수줍음도 많고 형들이 막 노래 시키면 울고 네.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서 그런 걸 시키면 불안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바뀌었죠.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안전한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태영이랑 지민이랑 그렇게 초딩즈 예, 그런 이름이 붙을 만큼 세상은 너무 재밌게 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아직도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낯가려요. 그렇죠. 육류형이 어느 정도 안전하고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자신감을 가지고 좀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이 그룹이나 조직이나 이런 곳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잘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빅히트가 정국이한테 계속 안전함을 선사하면 빅히트가 먼저 밀어내지 않는 이상은 정국이는 그래도 좀 여기 머무르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탁 붙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신감으로 그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장난치면서 노는 모습들 너무 비글비글해서 정말 깨물어지고 싶은 모습들이 나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저도 같이 놀고 싶어요. 안 됩니다. 6번 유형들이 자기 사람이 한 번 되고 나면 자기 사람들에게 성향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태영이랑 지민이랑 진, 호비랑 있을 때는 엄청 비글비글하게 노는데 슈가라든지 남준이랑 있을 때는 그 성향에 또 맞춰요. 그래서 인더수 거기 보면은 남준이랑 차를 타고 둘이 움직일 때 장난을 막 치기보다는 진지하게 가사 이야기하고 다 남준이한테 포커싱을 맞추죠. 그만큼 관계지향적이고 사람들에게 포커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신뢰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에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상식 보셨어요 작년에? 네. 시상식 같은 데 보면은 사이드에서요 거의 중간에 치고 나가거나 형들을 앞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들이죠. 달방에서는 그렇게 게임할 때 형들이 이기려고 갑자기 막 승부욕에 막 네. 발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 때문에 팔류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팔류형처럼 보이는 것과 팔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형들 놀릴 때 팔류형들이 보여지는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팔류형은 힘을 쓰면서도 내가 저 사람들을 이겨먹어야 되겠다,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정국이한테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혼자 상남자인 척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고생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센 척을 하긴 하지만 혼자 하는 거지 그거를 위해서 남들을 막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마이웨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 같은? TV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도 좀 편안하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은 살아. 난 내 인생을 좀 즐길 거야. 이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적 본능을 사용하는 거군요. 네. 네네. 성적 본능, 1대1 본능 같은 말인데 이렇게 6번 유형들이 1대1 본능을 사용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가 몸매 관리예요. 맞아요. 정국이가 몸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나오질 않아요. 1대1 본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마치 3유형이 몸매 관리를 하는 것처럼. 근데 3유형 같은 경우는 진짜 보여지는 이미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6유형들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성적인 매력을 어필시키는 거죠. 힘이나 매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에. 그래서 본인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또한 1대1 본능을 사용하는 사람의 육류형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마치 팔류형처럼 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1대1 본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거든요. 마치 팔류형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려움을 힘으로다가 맞서서 그거를 물리치려고 하거든요. 공포대항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뭔가
힘이 왔어? 두려운 것이 왔어? 나 방어해야지. 이런 방어 시스템이 자기도 모르게 가동이 돼요. 정국이가 무서운 기구를 정말 많이 잘 타요. 그런 것도 즐기는 모습도 공포대항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태영이가 리허설 하고 나서 틀렸을 때 비영 리허설 왜 하는 건데요? 이러면서 막 엄청 구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할 말을 참지 않고 해요. 마치 팔유형처럼. 맞아. 3번, 6번, 9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6번 유형들은 자기 모습을 좀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색깔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369는 돌아가면서 성격 쓴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어쩌면은 선미경 의사님은 아미이기 때문에 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국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아미가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 6번스러운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국에는 개그 본능이 있는데 그 개그 본능이 말보다는 행동? 몸 개그를 좀 더 많이 보여주는 1대1 본능을 쓰다 보니까 8번처럼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선미강사님의 최애죠. 네. 세은미, 태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태영이는 몇 번 유형인가요? 우리 무해한 곰돌이 태양이는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자, 4W3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형의 기본 기질은 특별함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유형이에요. 그래서 표현력이 굉장히 있고 극적인 사람이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창의력도 창조성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런 특별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초창기에는 비밀병기라고 불렸어요. 방시혁의 마지막까지 숨겨놨다. 아마 그것도 태영이는 스스로가 난 정말 특별해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태영이의 가장 사유형스러운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건 바로 태태여입니다. 아미들의 설명 진짜 안 해도 특이하더라고요. 건강 맨날 하고 맨날 하고. 그러니까 특징이 말을 잘 못해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신이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말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버버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말을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위버스 댓글만 보더라도 굉장히 함축적이고 자기만의 세계와 단어가 아주 확실해요. 그 말이 뭐냐면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위버스의 댓글을 태영이가 달잖아요. 저랑 친한 아미 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태영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언니 이건 이런 뜻이에요 라고 제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위버스에 왔을 때 아미들하고 다양한 게임을 즐길 거를 항상 늘 고민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멤버들 중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아미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특별함인 거죠. 또 창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팬미팅 때 보라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방탄에 공식 색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달방에서 요리 플레이팅 같은 거 할 때에도요. 그냥 간장 하나 담는 건데 얘를 예쁘게 간장을 예쁘게 담고 싶은 거야. 정말 예쁜 다람쥐가 있는 그릇에 간장을 담아서 탁 들고 와요. 다소 엉뚱한 매력이 있고 예. 그 뒤로부터는 방탄 안에 요리 플레이팅 담당으로 다 불리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이 태영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사유형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날개를 이제 못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4번에 5번 날개하고 4번에 3번 날개 중에 4번에 3번 날개들이 확실히 더 사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스치면 인연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닐 정도로 굉장히 사교적이고요. 뭔가 자기 성장의 욕구가 되게 많아서 뭐 작사, 작곡, 뭐 색소폰, 바이올린, 뭐 피아노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시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만 이제 사유형들이 호기심 천국이고 이것저것 해보긴 하지만 뭘 끝까지 완주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오래 못해요. 네. 맞아요. 네. 제 최애지만 오래 못합니다. 인정하고요. 무대와 무대 아래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좀 큰데요. 네. 무대에서 그렇게까지 끼가 많은데 무대만 내려면 세상 순해요. 무해예요, 우리. 무해. 네, 무해합니다. 제가 춤은 잘 모르지만 네. 정국이가 추는 춤은 굉장히 FM대로 딱 춘다면 태영이는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얹어낸 춤선을 보여줘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찰나의 TV에 비추지만 확실히 나는 김태형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춤선과 더불어서 표정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슈가 돼요.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게 불타오르네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반감사는 행동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뭐 예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무대만 내려오면 그렇게 순한 곰돌이가 되죠. 맞아요. 양 극단에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뮤비 당연히 보셨잖아요. 노홍철 따라한 거 보셨나요? 마지막에? 네네네. 네, 어쩜 이렇게 따라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뭔가 규칙이나 규율에 규제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귀를 4차원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본보야지에서 개인 카드로 밥 사 먹고 감독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버스를 타고 길 잘못 들었을 때 굉장히 초연하게 경치 구경하면서 오히려 아무런 걱정 없이 저 끝에 뭐가 있을까? 막 자연을 막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시카고 미술관의 그 고흐 전시회를 3일 동안 계속 방문을 할 정도로 또 예술을 되게 사랑하는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끔 비가 영상에서 보면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유형들이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때 차가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저는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경치 구경하다가 민들레를 발견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불 텐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민들레를 푸는 꺾지 않고 네. 어머 웬일이야.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또 다른 느낌의 비구나. 여행 다니면서 멤버들한테 선물 많이 하잖아요. 자연도 사람도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유형이 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영이가 성격은 동하고 얼굴은 명하고 인생은 영화다라는 잠시만요. 아무래도 마음 유형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포커싱이 있는 건 맞아요. 맞아요. 남들한테 선물을 막 줘요.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태영 너무 고마워 이러면 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4W3을 흔히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이고 고급스러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아주 약간 사치스러운 아주 약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고 특이하고 남한테 없는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사재기스 하는 거죠. 100억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김태형이니까 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자신의 특별함을 어필하기 위한 자유형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멤버들한테 이렇게 팔짱을 끼거나 안고 있거나 막 그냥 그 시상식 올라갈 때 윤기 팔짱 이렇게 끼고 음. 올라가고 근데 머리 유형이잖아요 윤기가 싫어가지고 투덜투덜 이 티켓 색깔이 너무 사유형들이 기본적으로 마음 유형이다 보니까 애정을 많이 표현하고 갈구하고 그거 보셨어요? 방시혁 PD가 1년 동안 비 이름 기억 못해가지고 그거 서운하다고 정말 사랑받고 싶은 영혼이구나. 마음에 남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가끔 태영의 멍한 표정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사유형의 기본 기질은 우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자주 우울하고 주변의 상황과 상관이 없이 자주 자신의 내면으로 막 빠져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4W5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감정을 면밀히 쪼개서 내가 왜 지금 우울한가 이런 걸 살펴본다면 4W3 같은 경우는 우울이 들어오면 그걸 훅 알아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게 훅 빠졌다가 다시 훅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울 자체를 흡수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본인이 우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과 갑자기 대화하는 거죠. 나왔다 빠졌다. 그러니까 우울이 오래 가진 않는 거예요. 가끔 태영이가 천사님이 저에게 번호를 알려주셨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행복하려 한다는 말, 나 힐링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좀 즐겁고 우울하고 슬픈 감정들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편이에요. 네 이제 막내 라인 중에서 마지막 지민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민이 몇 유형인가요? 우리 지민 씨는 2W3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유형은 4유형과 마찬가지로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유형이에요. 4유형은 사랑받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고 2유형은 사랑받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돕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자신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도 정말 도움을 많이 줘요. 이 유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을 돕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민은 3번의 날개를 쓰고 있는데 안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남을 돕는 봉사자의 모습도 있고 자신의 능력에서 자존심을 얻는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 기분 굉장히 좋게 해주잖아요. 맞아요. 지민이가 애교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절
친절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민이를 이 유형으로 봤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사교적이고 배려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초창기에 마이크만 잡으면 여러분 내가 누구? 여러분 내가 누구? 더 크게! 이거 하잖아요. 팬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투영이 돼서 계속 그걸 질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초창기 때 방탄소년단 컨셉 자체가 지민이한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파워풀했기 때문에. 현대무용을 해서 그런지 춤선이 되게 고운데 그게 현대무용을 해서 그랬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그가 갖고 있는 끼일 그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왜 제이홉은 춤에 좀 기술이 있으면 지민이는 조금 더 섬세함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온몸으로 다 막 날 사랑해줘 약간 이런. 그다음에 멤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을 준 사람으로도 지민이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민이가 또 거절을 못한대요. 그런 면에서도 이번 유형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다정다감하고 동료애도 있고 지민이가 약간 슈가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슈가는 전형적인 머리형이고 지민이는 전형적인 가슴형의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민이도 슈가를 좀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저는 지민이 하면은 음색이 참 독특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음색 이것도 유형과 좀 관계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이 유형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특정 목소리나 행동이 있어요. 정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유형이잖아요. 네. 이 유형이 갖고 있는 톤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애교가 많이 묻어나죠. 톤과 이 껴안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유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태영이도 마음 유형이기 때문에 서스럼없이 팔짱 맡기고 안고 기대고 서로 그러잖아요. 역시나 지민이도 마음 유형이기 때문에 멤버들에게 스킨십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민이가 자기 본 기질대로 목소리를 불러서 좀 분위기가 잡히기 시작한 곳이 팩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지민이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법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긴 해요.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도 성향에 따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뭔가 지민이가 사랑한다는 얘기 되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2번 남자거든요. 근데 그분은 모든 비번이 다 사랑의 1, 2야. 말로는 못해도 뭐 비번이든 뭐든 막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번 저렇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고 타인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타인 감수성도 진짜 높기 때문에 아마도 태영이가 지민이한테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기대지 않았을까. 둘이 마음 유형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그런 게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타인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멤버들의 기분을 진짜 기민하게 잘 살펴요. 또 기본적으로 이 유형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겨서 비밀을 나한테 나누기를 굉장히 원해요. 맞아요. 친한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를 다 사실 알고 싶어 해요. 너 뭐가 비밀인데? 뭐가 힘든데? 다 알기를 바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 안 해주면 그게 또 속상한 거예요. 맞아요. 본인은 정말 배려심 있게 다가간 모습들이 남들에게는 오지랖이 넓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진하고 비가 번더 스테이지에서 싸워가지고 울었단 말이죠. 근데 지민이만 안 나가고 옆에서 말을 거들다가 결국 진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지민이의 말투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민이가 말 끝에마다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이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동이나 발언 때문에 이슈가 원체 많이 슈스이기 때문에 되니까. 그 부분 살짝 말씀드려다 보면은 뭐뭐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도 사용해요. 맞아요. 그런데 지민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뭐인 것 같아요를 시작해서 같아요로 끝날 때가 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마음들이 그래요. 맞아요.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공감받고 싶은 그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우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 때문에 같아요라는 네. 말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가 지민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이런 동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면 훨씬 더 행복하게 덕질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행복하게 덕질. 어덕행덕입니다. 사실 네. 지금 그대로도 너무 완벽한 우리 막내라인데 성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직접 만나서 좀 진단한 것은 아니기에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형 라인을 바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